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글 쓰고 북리뷰하고 있는 뉴욕 털기라고 합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은 미루기병 3기에서 4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입니다. 1기, 2기는 나가주십시오. 오늘 굉장히 좀 심각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루기병 100기로 8년 이상을 산 사람입니다. 박사도 오래 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했는데요. 박사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했었는데 석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서류를 내는 것을 미루다가 석사 학위를 받지 못하고 박사를 나왔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런 케이스는 저 하나라고 알고 있고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건 아닌데 또 음성이 조금 그렇게 나온 감이 있는, 또 미국에서 보험 관련된 서류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고 미뤄서 보험이 없는 상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제 바로 파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무서운 상태로 살았던 날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인데 저의 아내도 저 때문에 보험이 없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언제 왜 일을 미루는가, 이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매번 미루고 후회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 미룰 거야 결심하고 또 미루고 이거를 반복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에서 왜 일을 미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확실히 아는 거 하나는 오늘 하루의 가치를 명확하게 느낄 수 없으면 그 하루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게으른 성향, 미루기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을 빡세게 살아야 될 이유가 피부로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런 하루는 거의 망하는 하루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반대로 마감일이 임박했어요. 막 며칠 뒤로 뭘 내야 돼. 그럼 그때는 나름대로 하루를 되게 빡세게 살아가거든요. 왜? 마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가치가 명확하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마저 날아가면 이건 진짜 위험해진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정신이 들어요. 그동안은 안개 속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지면서 남은 일들이 며칠 남았지? 그리고 남은 일들을 해야 될 일이 뭐지? 하고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기 시작하죠. 하루만 날아가도 데드라인을 맞출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는 어떤 상태냐면 오늘 하루의 가치를 명확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해요. 그러면 데드라인이 이제 뭔가가 그게 시험이든 글을 써야 되는 거든 프리랜서라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든 아니면 뭔가 데드라인이 많이 남은 상황에서 오늘 하루쯤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숫자가 좀 나옵니다. 자, 한 달 후가 데드라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 일을 데드라인까지 완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의 양은 100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남은 일이 30일이죠. 한 달이니까. 그럼 내가 하루에 해야 될 일은 3.33이에요. 근데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첫날에는 오늘 첫날이니까 좀 많이 시간도 많이 남고 이제 열심히 해보자는 뜻에서 이제 치킨에 맥주에 좀 쉬고 내일부터 진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자.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하루를 낭비했을 때 남은 기간의 일일 할당량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하루를 낭비했으니까 100만큼의 일을 29일에 해야 되니까 하루에 해야 될 일이 3.45가 되죠. 하루 할당량이 3.33에서 3.45로 되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전체 일의 양이 100인데 그중에서 겨우 0.12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안 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놀아도 남은 날들에 하면 되고 남은 날들에 해야 되는 강도가 조금 늘어나는 게 되게 적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하루의 가치가 명확하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하루는 노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며칠 더 논다고 한번 쳐보세요. 많이들 그러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하루 할당량이 크게 안 변해요. 일을 안 하고 논 지 5일이 됐네 어느새. 100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5일 까먹었으니까 25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해야 될 일 할당량은 4예요. 3.33에서 4로 겨우 0.67 올랐어요. 뺀뺀이 5일을 놀았어도 하루하루의 가치는 아직도 명확하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예요.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들의 사고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요. 하루를 놀았을 때 손해가 크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날도 미루고 다음날도 미루고 하면서 시간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하루의 가치가 피부로 명확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가. 이제 상태가 심각한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남았을 때 하루가 전체 일의 3분의 1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똥줄이 타기 시작해요. 만약에 3일 남은 상황에서 하루를 놀았다? 그러면 이틀에 100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 할당량이 50%가 되잖아요. 이거는 너무 힘들거나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이유로 마지막 3일에 벼락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새로운 일이 떨어질 때 이번에는 진짜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 계획 잘 짜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또 속으로는 자아의 깊은 속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어요. 또 막판에 3일에 몰아서 끝내겠구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거의 확실히 그렇게 돼요.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막판 3일에 몰아서 해서 저 콜로 끝낼 거다. 과거의 경험을 볼 때 그게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아예 처음 3일에 몰아서 그냥 저걸로 끝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 시점이 있었어요. 보통은 시작점에서 30일 동안 일을 성실하게 해서 고퀄로 일을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지만은 거의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죠. 그래서 아예 첫날부터
저콜을 작정한 3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루의 가치가 3%, 4%, 5%에서 이렇게 빈둥빈둥 되는 데드라인의 마감일까지 기다리는 그 패턴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첫날부터 33.3%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3일은 굉장히 빡센 일정이어야 되죠. 한 달짜리 일을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지막 3일에 몰아서 막 벼락치기로 끝낼 때의 업무 강도를 기억하시죠? 되게 빡세잖아요. 그 빡센 게 데드라인에 거의 다 돼서의 3일이 빡센 거에서 처음에 3일로 그냥 옮겨온 것일 뿐이에요. 똑같이 저콜이고 똑같이 빡세요. 똑같이 3일이고 그냥 옮겨온 거예요. 당연히 업무 강도도 동일하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보통 당연히 3일 안에 안 끝나요.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면 좋을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길어져요. 근데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3일의 데드라인에 맞춰서 낼 때는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아질 텐데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안 하고 그냥 저걸로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3일이 처음 3일로 옮겨갔을 때는 막 급하게 하다가 그게 보이면 거기 조금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퀄리티는 마지막 3일에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이거의 강점은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내가 진짜 이번에 잘할 거야 할 때 어떤 일종의 환상의 세계로 빠지거든요. 이것도 알아봐서 채우고 저것도 노력해서 채우고 퀄리티를 엄청 높게 할 거야 라고 환상에 빠져요. 프로젝트 초반에. 근데 이 방법을 쓰면 그냥 3일 남았어. 그냥 퀄리티 포기해. 저걸로 끝내 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미니멀한데 에센셜한 것들을 금방 파악하게 돼. 본능적으로. 그래서 뭔가 환상의 세계로 빠지기보다는 이를 끝내는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근데 끝내는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퀄리티가 조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거기에 시간을 더 쓸 수 있고, 그래서 끝내는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3일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고퀄로 끝나는, 그게 이제 이 방법의 목적이죠. 이제 이 방법의 포인트는 하루의 가치를 전체 해야 되는 게 100%면은 거기에 33.3% 3분의 1 이상으로 항상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 밑으로 떨어지면 하루의 가치가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고 오늘 놀아도 큰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망하게 되니까 항상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게 만드는, 나한테 스스로 강제해버리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항상 3일짜리 프로젝트를 살고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 방법의 드림이죠. 저한테는 이 방법이 좀 효과가 좋았어요. 왜냐면 첫날부터 하루의 가치가 명확하게 느껴지니까.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붕어가 아니니까 아직 마감 전에 많은 날들이 남아있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리얼한 똥줄만큼의 압박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오늘 해야 될, 오늘 끝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 머릿속에 되게 심플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3일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복잡해지질 않고 환상의 나라로 빠지지 않고. 그래서 뭐 요약을 해보면 이 33.3%의 하루법은 고퀄을 목표로 매일매일 조금씩 일해 나가는 계획이 아니고 첫 3일에 저퀄로 끝내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퀄리티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인 거죠. 이것의 확실한 장점은 하루의 가치를 첫날부터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 항상 매일매일이 전체 양의 33.3% 이상으로 내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올라가죠. 물론 이제 3일에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큰 프로젝트를 몇 개의 부분으로 쪼개서 3일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습관적으로 각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짜지 않는 게 포인트. 일주일 단위의 계획은 하루의 가치가 14%인데 미루기 3기, 4기 분들한테는 여전히 하루의 중요성이 그렇게 체감이 되는 수치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또 다음날로 미루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해본, 그리고 실험을 해서 좀 결과가 좋았던 33.3%의 하루법입니다. 결과가 마냥 좋았냐? 뭐 한 달 정도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한 달 이후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대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달을 그래도 나름대로 생산적으로 살을 수 있었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완벽한 방법이라는 건 없으니까 슴슴하게 가는 거니까요. 한번 이 방법 해보시면 좀 좋을 거예요. 예, 도움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좀 오랫동안 못 올린 감이 없잖아 있는데 여러모로 좀 정신도 없고 해서 영상을 좀 못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좀 생각하게 된 게 아무래도 이 유튜브를 조금 날로 먹으려면은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좀 생으로 섭취하려면은 라이브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제 아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라이브 한 다음에 라이브 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버려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그것도 한 좋은 방법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밤 시간에 저녁 시간에 하려면 여기는 이제 아침이니까 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은 또 아니다 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망설여지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스케줄과 장비와 생각해서 조만간 라이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 아니구나. 그러면은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